우리 오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북한이 완전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미국 대선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제가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국가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걱정도 한편으로는 되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머리 아픈데 그 대통령실은 더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입 열면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든가 하고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밑단에서는 일정 정도의 조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초반에는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철통같이 그 보호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날 상중 딱 올리고 아버지를 정리한다. 아버지가 맞아요. 분가하라고 하니까 나 분가하겠다. 끝.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만들어 그러면 만들고 준석이 대표 만들어 그러면 만들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종의 딜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딜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신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어저께 백분 토론에 나와서 명수인 씨를 엄청 감쌌다라고 하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분 토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백분 토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취재하느라고 백분 토론 못 봤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백분 토론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엄청 명태균 씨를 실드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굳이 명태균 씨를 공격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신뢰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많이 도왔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실이 자기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김종인 대표도 자기 모른 척하고 모든 보수 그 거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보수에 계신 분들이 명태균 씨를 그냥 사기꾼 취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입장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봐서 아마 이거를 이제 느끼셨으면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위해서 본인은 헌신했는데 그 사람들이 김영선 의원이 자기한테 밥 한 끼 산 적이 없대요. 그 사람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나 기득권적 논리나 엘리트이면서 그 허위 의식이나 이번 저는 그런 어떤 보수 그 엘리트 정치 집단에 대한 조롱과 조소 이것도 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취재를 해주신 그 명태균 씨와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비주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법대 나오는데 무슨 비주류입니까? 라고 하니까 구술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엘리트 집단에서는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래서 아마 주변에 뭐 술도 많이 사고 이렇게 형님 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라는 어떤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뭐 정책 책사라고 한 것은 뭐 한의사협회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그럼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가 명선생이라고 했으니 나의 직업은 명박사요 명선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박사나 선생이 직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컨설턴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 국정에 다양하게 개입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게 포인트인 거죠. 사실 국정의 개입을 국정 개입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그게 포인트가 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논란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를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뭐 인수에도 참여시키고 국정에 실제로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인수위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안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국정에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이랬겠느냐. 아하,
이게 새로운 포인트가 되는 저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했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국정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이 김건희 여사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제안을 했을 것이고 지금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7인의 이야기가 저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가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팀끼리 대충 저거는 문제가 있겠는데 하고 시기 질투했던 내용들이 공격 포인트로 돌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7인회가 저는 실체가 없는 소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명태균 씨의 게이트를 보면서 더 느끼는 바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네. 그 실제로 그런 오늘 아침에 어디 중앙일보인가 그 뭡니까 그 인터뷰 김재석 의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 강찬호 칼럼니스트인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TK 의원들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못 끊으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간다. 그리고 창피하다 걱정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부인 방탄 정당이 됐다. 맨날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민주당 흉보고 욕했는데 우리가 영부인 방탄 정당이 됐다. 여사 얘기만 꺼내면 상대방이 어떤 그 일단 벽부터 치는 걸 느끼게 된다. 지역 활동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특검법 반대표 색출한다 그랬는데 실제 색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색출하는 순간 바로 색출 그러니까 말 이상하겠는데 색출하는 순간 바로 반대표가 늘어날 거라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색출을 못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재수 의원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이번 특검에도 있었죠. 이번에 그 표결할 때도 우리가 왜 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도부의 말이 먹혔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도부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그나마 4표 정도가 이탈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명태균 씨의 게이트를 보고 나서 의원들도 우리가 김건희 여사 방탄하려고 의원된 거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번에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질 거를 예상하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아주 많은 개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공천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당선이 다 됐다라면 아예 그냥 방탄 정당이 됐을 거라고 볼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총선을 패배하면서 그게 본인들의 계산이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원래 다선 의원님들은 우리가 방탄하려고 이런 거 국회의원 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올라올 것이고 지금 그 분수령을 좀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감이 10월 25일 날 끝났는데요. 국감 이후에 다시 민주당에서 재발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를 했을 때 대통령실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본인은 할 겁니다. 근데 국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사이에 아마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는 잠들기가 두려워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원님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를테면은 다른 민주당 관계자가 명태균 씨처럼 했다거나 저는 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막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장 모욕죄로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논란에 휩싸였으면 민주당은 거의 끝났을 겁니다. 검찰이 정말 자기 이익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에 놓였다면 정말로 난리를 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재보궐 선거인데요.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를 내일 하고 그리고 18일에 국회 법사위 그 중앙지검 국감이 있는데 그때 가서
뭐 욕을 먹든가 말든가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검찰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사실 이 선거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본인들의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아마 뉴스가 좀 묻힐 때 이렇게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검찰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이번에 그런 식으로 불기소 정치적인 상황 고려해서 불기소 처분한다면 특검의 명분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 사태를 좀 정리해서 뭔가 상황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껴요. 앞으로는 충분히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때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일단은 국정감사 때문에 의원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운영위원회 증인 의결하러 갑니다.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관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번 이 논란과 이 게이트에 대해서 네. 좀 과감 없이 때려 묻어야 된다, 따져 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 못 여쭤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그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면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국정감사에서 얘기할 것이고, 근데 태도는 뻔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모른다.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네. 나는 모른다라고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증인 의결이 중요하고 아마 한바탕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죽어도 저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의결을 안 받아줄 거고 반발할 거고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올려놨거든요. 누구를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저쪽에서. 증인으로? 그러니까 뭐 100% 이거는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대통령실 국감인데 왜 다른 사람 대통령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상쇄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관련된 증인들을 의결하고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든 이야기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에서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위에서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3인방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명단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종호 씨 뭐 이런 사람. 뭐 충분히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김건희 여사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나오시면 좋죠. 아마 증인 명단에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김 여사도 나오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대통령실 안에 집무실도 만든다는데 이거를 왜 못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명태균 씨도 혹시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대화를 나눈 강혜경 씨의 경우에는 국감에 21일 출석을 합니다. 명태균 씨도 당당하면 운영위 국감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국회 증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매운맛. 의원님 저희가 자주 모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모셨어요. 아니, 이거 일정을 맞춰서라도. 그러니까 일정을 맞춰서라도 매운맛 전용기.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오빠는 방구쟁이 뿡뿡이야. 재밌어서 제가 댓글 소개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